Sonny today also one goal was disallowed, and he hit the crossbar, and then he had also other chances. Really, I'm not worried. I'm not worried because in every game the striker they have a lot of opportunity to score. For sure, will happen that a player like Sonny starts to score and continue to score automatically. 볼로TV 성욱입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선발 출전 여부를 걱정했지만 콘테 감독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을 또다시 선발 출전시킨 콘테 감독의 믿음에 손흥민 선수는 준수한 플레이로 보답을 했어요. 진짜 오늘 골은 없었지만 그간 초조했던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챔스랑 맨시티전이 있어서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콘테 감독은 다른 선수들을 많이 바꿨지만 공덕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셉세비를 빼고 그 자리에 히샬리송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풀럼전에서는 손케 쿨이 아니라 손케 샬 콤비가 최초로 선발 가동이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손흥민, 케인은 콘테 감독이 선발 명단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넣을 선수들이고, 토트넘이 지금 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리그 흐름을 굳이 깨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요즘 골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라도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더 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어서 마수고리 골을 넣어야, 또 부담을 그렇게 털어야 앞으로 주요 일정들을 소화할 때 좀 더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이날 현지 기자가 전해준 얘기를 봐도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무득점에 신경을 꽤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훈련 때 골을 못 넣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경기 후 인터뷰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골 안 터진 거 걱정 안 한다, 곧 쏟아질 거다. 그리고 이날 골은 결국 안 터졌지만 아마 경기 보신 분들 다들 별로 아까워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골대 때린 거나 골 들어가는데 그 케인 옵사로 취소된 거나, 이제까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올 시즌 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 또 위력적인 모습,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초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골이 없었긴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처럼 만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단 활약에 대한 현지 언론의 주요 평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5개 매체 평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히샬리송 그리고 세세뇽, 이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손흥민 선수하고 발을 굉장히 잘 맞춰줬죠. 가장 낮은 점수는 로메로 선수가 받았는데요. 로메로 선수는 스퍼스 앱에서만 7.5점을 줬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나쁜 평점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평점이 7.6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8.5점까지 줬고 낮은 점수가 7점이니까 굉장히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줬고요. 가마차는 크로스로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다. 하프타임 10분을 남겨놓고 케인과 환상적인 호흡을 이뤄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때렸다. 골 빼고, 이 말이 중요하죠. 골 빼고 모든 걸 보여준 정말 에너제틱한 활약이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히샬리송, 여기 풋볼 런던 오늘 좀 평점이 후한데 히샬리송, 해리케인, 세세뇽 이렇게 9점씩 줬습니다. 히샬리송이 9점을 주면서는 교체 출전에서 몇 차례 긍정적인 활약을 보여준 뒤 마침내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열심히 뛰었고 하드워킹, 화려한 플레이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좋은 얘기들만 있어요. 케인과 몇 차례 좋은 콤비를 이룬 뒤에 호이비엘의 선제골을 비슷한 방식으로 넣었다. 멋진 플레이로 막판 골을 넣었지만 언럭키하게도 취소가 됐다. 골은 취소가 됐는데 옐로카드 취소가 안 됐어요. 오통 벗은 거. 자, 해리케인 9점. 경기 초반 활약이 대단했고 토트넘 공격이 시발점이 됐다. 그러니까 이 케인 점수가 대체로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날 케인이 다른 때보다는 좀 활약이 저조했다고 봤는데 현지에서는 높게 평가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반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아주 멋진 패스를 넣어줬다. 활약에 걸맞는 골까지 넣으면서 런던 더비 43호 골, 티에리 앙리와 동률을 이뤘다. 대단하네요. 티에리 앙리는 정말 역대급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테이리 앙리와 런던 더비, 런던 팀 상대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는 거죠. 자, 라이언 세스뇽 9점, 선발로 복귀해서 경기 초반 데코르도바 리드의 찬스를 강력한 태클로 저지했다. 세스뇽 이런 좋았어요. 물론 그 페리시치도 좋은 선수고 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더 퀄이 높은 선수지만 세스뇽이 친정팀하고 경기해서 그런지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공수에 걸쳐가지고 활약이 좋았습니다. 왼쪽 측면 오르내리면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다. 케인 골 장면에 크게 기여했고 히샬리송 골을 도운 기록은 히샬리송 골이 그게 세스뇽 도움이었으니까 운이 없게도 취소가 되고 말았다. 자,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점수 6점을 줬습니다. 부상 복귀 후 복귀했지만 미트로비치, 그러니까 이 2대1 상대 추격골을 허용하는 장면에서 로메로가 책임이 있다라고 다들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풋볼 런던은 그 의미로 이제 6점을 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퍼스 앱 볼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8.5점을 부여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최고의 경기였다. 전방에서 토트넘 공격이 끊임없는 원동력이었다. 토트넘이 합작해낸 인상적인 플레이 대부분에 관여를 했다. 골은 아직 없지만 경기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이 다시 좋아진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앱에서는 벤탄쿠르 선수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줬는데 저는 여기 공감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벤탄쿠르가 이날 호이비르가 골은 넣었지만 벤탄쿠르가 정말 경기장 거의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다 나타나면서 공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활약이 좋았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토트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공간과 시간을 벌어줘서 토트넘이 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오프더볼 상황에서도 포지셔닝이 좋았다. 클레망 랑글레도 이날 굉장히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8.5점 여기 줬고요. 센터백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데뷔전이었다. 온더볼 상황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로 왜 영입됐는지를 보여줬다. 굉장히 랑글레가 이날 수비도 좋지만 수비를 잘했는데 이걸 상대한테 돌려주거나 뭐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랑글레는 볼을 뺏어내서 동료들에게 무사히 전달을 하고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출전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점유율 싸움이 필요한 경기에서라면 훌륭한 옵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에게도 8점을 줬고요. 러닝, 에너지, 엄청난 활동량, 공격하려는 의도로 가득한 활약을 보여줬다. 몇 골은 넣었어야 되는 경기인데 호이비에르 골을 도운 어시스트는 골을 못 넣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단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간 좀 배려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입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히샬리송의 오늘 좋은 경기력과 별개로 뭔가 좀 이 팀에 굉장히 잘 녹아들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평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고요. 훨씬 더 나아진 경기력으로 경기에도 훨씬 더 많이 관여를 했다. 골을 넣었지만 케인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전반전 활발한 플레이 끝에 골대를 때리는 슈팅, 레노 골키퍼에게 막힌 슈팅도 있었다. 굉장히 좀 경기력이 어쨌든 다른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부분에 모든 매체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는 라이언 세스뇽 선수에게 최고점 9점을 줬고요. 케인의 골을 만들어줬고 히샬리송의 취소된 골도 도왔다.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을 뻔도 했지만 막혔다. 히샬리송에게 8점. 여기도 이제 그 얘기 있습니다. 골 넣었지만 세스뇽이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 불운했다는 얘기.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에서 호이비에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줬다. 풀타임 데뷔전에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이런 의미로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해리 케인 여기에서도 8점 받았네요. 올 시즌 가장 날카로운 활약이었다. 그리고 낮게 찬 슈팅으로 레노 골키퍼를 시험했고 손흥민이 골대를 때렸던 슈팅을 아주 멋지게 차려줬다 밥상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벤탄쿠르 8점 여기서도 이제 2대1 패스가 굉장히 벤탄쿠르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로얄한테 최저점 6점을 줬습니다. 로얄 평가가 되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면도 많고 이 친구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보면 현지 매체들도 평점이 극과 극이에요. 높게 준 데도 있고 이렇게 낮게 준 데도 있고 저는 여기에 오히려 좀 공감을 하는데 호이비에르 골 과정에 기여했지만 오른쪽에서 아주 엉터리 엉망인 볼터치로 몇 차례 기회를 날려먹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도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6점. 미트로비치가 골을 넣는 장면에서 50대 50 수비, 그러니까 1대1 그 마킹하는 장면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도 로메로의 복귀, 토트넘의 3백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 약간 좀 위안의
이런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은 없지만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쪽에 7.8점 이렇게, 여기는 워낙에 점수를 아주 높이 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7점, 전부가 7점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호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데일리 메일에서도 평점을 좀 매기고 있어서 그걸 좀 가져와 봤는데, 데일리 메일은 호이비에르에게 8점으로 최고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를 다른 선수들하고 이제 같게 7.5점, 히샬리송 벤탄쿠르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기는 케인보다 높은 점수를 줬던 두 개의 매체, 그러니까 스퍼스 앱하고 데일리 메일 이 두 곳만 줬고요. 여기 로메로한테 5점을 줬네요. 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승리, 그리고 이제 무패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부쩍 올라왔다는 거,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주중에 이제 경기 있고요. 또 주말에 맨시티 경기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 경기들의 또 로테이션을 돌리긴 하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몇 분을 뛰든 더 좋은 경기력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토트넘 현지반은 현지 평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뽀빠.